네, 개장 전에 체크해야 될 이슈를 드려봤으니까요. 이제 종목들로 한번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탁솔루션 이슬이 대표 모셔보도록 할게요.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참 힘들었던 시장이었죠. 좀 대응 잘 해보셨나요? 네, 우선은 좀 워낙에 변동성이 강하다 보니까 네. 이게 좀 종잡을 수 없는 그런 이제 시장이 좀 예측이 되고 있는데 사실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어떤 개별 이슈가 있는 종목보다는 네. 앞으로 어떤 종목들이 어떤 업종들이 시장을 주도할 것이냐 이걸 찾는 게 저는 좀 중요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어떤 이런 변동성과 관계없이 네. 뭐 실적이 좋게 나온다라든지 성장성이 높은 종목군들 그리고 수급이 몰릴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업종들을 좀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네. 오늘 제가 대표적으로 좀 이제 눈여겨 볼 만한 이제 업종을 좀 꼽아드리자면 뭐 반도체랑 화장품 쪽은 계속해서 이런 어떤 영업 이익치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뭐 중장기적으로 좀 보셔도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에 대한 이야기 더 자세하게 저희가 들여다보도록 하고요. 어제 좀 힘들었던 장이 마감되고 나서 시간 내에 움직였던 종목들은 어떤 게 있었을지 지금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의 특징주 하나하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마감 후에 위니아가 고비를 넘겼다는 소식이 들려왔죠. 바로 생산 라인을 재가동한다는 이슈입니다. 이에 따라서 위니아 9.97% 상한가까지 올라온 모습이고요. 삼화전자의 경우에는 중국과 미국의 정상회담 전에 히토류에 대한 통제 강화 그리고 관련해서 수출 보고 의무화 소식을 전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움직인 종목들이 다수 있었는데 특히나 삼화전자 그 안에서 9.96% 올랐고요.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5.38% 오름세 시현했습니다. 장 마감 후에 최근 매출액 대비 91%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한 공시를 냈습니다. 이어서 게임주의 실적 호조가 두드러진 가운데 크래프톤, 위메이드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각각 3.36%, 2.7% 오른 모습인데 크래프톤의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30%대 급증 나왔고요. 위메이드는 매출액이 117%대 급증한 점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간의 특징주 알아봤습니다. 네, 시간 외의 종목들 반도체도 보이고 좀 상대적으로 조용했던 종목들이 좀 올라와 있는데 그중에 위메이드가 소폭 올랐네요. 게임주가 좀 공매도 비중이 높았고 위메이드는 특히나 좀 실적이 잘 나왔으니까 이제 좀 투자 심리가 앞으로 개선될 수 있을까요? 네, 우선은 단기로 봤을 때는 전 나쁘지 않다. 좀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그 게임주들의 특성상 좀 이제 그런 어떤 변동폭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좀 그 안에서도 옥석 가리기를 잘 하시는 게 좀 중요하겠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특히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실적이 굉장히 또 잘 나온 편입니다. 특히 이제 그 3분기 실적이 또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를 또 달성을 했고요. 이 자체만으로도 일단 단기적인 좀 기대감은 가져볼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그동안 적자를 유지를 했었는데 뭐 6개 분기 만에 현재 또 이제 흑자 전환을 했던 상황이고요. 이에 따라서 좀 단기적으로 어떤 수급이 몰린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워낙에 이제 그 게임주들 같은 경우에 기존에 이제 가지고 있는 라인업들이나 뭐 신작 출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위메이드에서 이 대표적인 게임작들이 지금 잘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미르의 전설이라든지 뭐 나이트크로우도 굉장히 좀 안정적인 좀 매출이 나오고 있다.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에 따라서 단기 관점에서는 주목을 할 만하지만 다만 올해 이제 전체 실적을 좀 보게 되면은 사실상 영업이익이 여전히 전년과 비교했을 때 비슷한 수준의 또 적자를 좀 유지를 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실적 변동성이 좀 크다라는 점에서 사실 중장기적으로 보시기에는 살짝은 좀 리스크가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이제 또 이제 공매도 이제 금지에 따른 어떤 수혜도 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낙에 이제 게임주 업종 같은 경우에는 이 공매도 잔고 비중이 굉장히 높았던 대표적인 또 섹터이죠. 그래서 지금 비중을 보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공매도 비중이 한 2020년도에 한 6%인데 올해만 하더라도 한 13%까지 또 늘어났습니다. 이에 따라서 어떤 단기적으로 수급에는 긍정적인 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어떤 그런 접근 가능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지만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뭐 신작 부분이라든지 어떤 실적 부분들을 좀 체크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에서 좀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간에서 조금 올랐기 때문에 오늘은 또 이제 떠서 시작을 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46,000원 이하대로 조금 내려온다면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담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조금 단기적 관점에서 6만 원까지 좀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를 그래도 좀 나름 높게 잡아주셨네요. 전고점 부근이 6만 원 설정해 주셨습니다. 위메이드 게임주 중장기적보다는 단기적 시각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3분기 실적 시즌 아직은 한창입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죠.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실적 시즌 종목들도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장 실적 발표하는 기업 하나하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GS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유가와 정지 마진의 강세가 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매출액은 어떻게 흘러갈지 귀추가 주목됐었는데 하락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각각 3%대, 19%대 급감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또 굵직굵직한 엔터 기업들 실적 발표 예고가 돼 있는데요. 하나하나 좀 체크를 해보셔야겠죠. SM의 경우에는 매출액 30%대 급증, 영업이익은 77%대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내년에 가장 높은 성장률이 기대된다고 하네요. CJ ENM의 경우에는 매출액은 5%대 줄고 적자 전환을 예고했습니다. 어느 때보다 짙어진 턴어라운드의 기운이 있다는 점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장 이어서 보도록 하죠.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고성장 궤도에 진입한 카카오뱅크 보시면요. 매출액은 55%대 늘고 영업이익도 5%대 늘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카카오게임즈의 경우에는 매출액 6%대 줄고 영업이익 32%대 또 급감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모바일 게임 퍼블리셔의 구조적으로 수익성이 악화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컴투스도 게임사로 이제 속해 있죠. 매출액이 오히려 는 점이 카카오게임즈와 다르게 흘러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의 경우에는 대표적인 OTT 관련주죠. 작품 수 대비 선방한 실적을 자랑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매출액이 21%대 급감, 영업이익은 6%대 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패션 부문의 실적은 브랜드 이탈 그리고 내수 소비의 부진 영향이 지속된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신세계 인터내셔널 매출액은 14%대 줄 걸로 예상되고요. 영업이익 48%대 급감을 예고했습니다. CS 윈드도 한번 볼까요? 최악에서 반등을 모색하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가운데 매출액은 33%대 늘고 영업이익이 무려 108%대 튀어오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장 실적 발표 기업 만나봤습니다. 네, 실적 시즌의 분위기가 나쁘진 않지만 좀 영업이익에 대한 눈높이가 낮아지고 있는 만큼 기업들을 선별해서 접근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대표님은 실적을 발표하는 기업들 중에 좀 어떤 쪽을 보고 계세요? 네, 우선은 강원랜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3분기 실적이 좀 네. 전년 동기 대비해서 굉장히 좀 감소를 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성수기 효과를 못 본 거죠. 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또 리오프닝 관련해서 이번 2, 3분기 때 굉장히 또 기대가 강했던 만큼 이런 실망감도 굉장히 좀 크게 작용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라고 하더라도 단기적으로 좀 과대 낙폭 구간은 좀 맞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좀 나쁘지 않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이 종목 역시도 최근에 이제 공매도 금지 관련해서 또 이제 단기적으로 바닥권에서 좀 수급이 들어왔던 이제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실적 부분을 제외하고 본다라고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조금 이제 저평가 구간이다라고 좀 보고 있는 게 바로 이제 PBR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 PBR이 한 1배 미만이고요. 그래서 0.85배에서 한 0.9배 정도 형성이 되고 있고 현재 PER 역시도 한 10배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뭐 밸류에이션적으로 그렇게 부담스럽지는 않은 자리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전체적인 어떤 업종과 비교를 해보더라도 좀 상대적으로 좀 과대낙폭 구간에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소비재라든지 카지노 업종의 전반적인 어떤 업종 평균 PER을 보게 되면은 현재 26배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광원랜드는 한 10배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떤 경쟁사들과 또 비교를 해본다라고 하더라도 뭐 GKL이나 파라다이스 역시도 뭐 카지노 업종이죠. 그래서 각각 지금 14배, 한 22배 정도 되는데 뭐 동종업계와 비교해도 상대적으로 굉장히 과대낙폭 구간에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단기적 수급을 이용한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좀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이제 그 VIP 고객 수가 좀 많이 줄어들고 있고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사실 어떤 장기적인 성장성은 좀
담보가 안 되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실적에 대한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이 종목 역시도 좀 중장기보다는 단기가 맞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지금 15,390원대 어제 또 종가에 또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15,400원 이하대에서는 조금 담아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고요. 다만 이제 최근에 최저점을 또 이제 갱신을 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손절가는 좀 지켜주시는 게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전저점을 다시 한번 또 뚫고 내려간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으로 이제 또 밀릴 수도 있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뭐 가격 전략을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15,400원 이하대로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조금 단기 관점에서 네, 18,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전저점 부분이 14,500원 이하대까지 네,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강원랜드 주가 과대 낙폭 구간이기 때문에 역시나 단기적인 관점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 18,000원, 손절가는 14,500원가량 참고해 보도록 하죠. 이 과대 낙폭 섹터 말하면은 또 앞서서 지켜봤던 CS윈드, 풍력주도 좀 그러한데 국내 기업 지금 CS윈드 어떤 상황인가요? CS윈드는 사실 실적은 매년 좀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3분기 실적도 사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굉장히 좀 좋게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사실 근데 이제 시장 예상치보다는 조금 이제 안 좋을 것이다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약간은 단기적으로 좀 실망 매물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은 이제 전년 동기 이제 매출액을 좀 보게 되면은 한 3,200억 원대 그리고 영업이익이 200원대가 나왔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보다 넘어서 한 4천억 원대 그리고 영업이익도 한 400억 원대 이제 나올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뭐 여기서 이제 오차 범위는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실적 성장세는 나쁘지가 않은 상황인데 뭐 현재 이제 고금리 시대가 이어지면서 사실 이 풍력 수주에 대한 지연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사실 시장이 예상하는 것보다는 조금 하회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이제 뭐 금리 인상 동결에 대한 가능성 또한 커지고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 이제 수주 잔고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충분히 이제 중장기적 어떤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대표적인 고객사가 이제 베스타스가 있는데 최근 이 베스타스에서도 이제 풍력 수주 잔고가 계속해서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는 뭐 한 400억 원대의 또 윈드타워 공급을 또 체결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베스타스 같은 경우에도 수주가 작년 대비해서 한 2배 가량 또 늘어나고 있고요. 또 이제 독일의 어떤 그 인프라 기업인 지멘스 역시도 최근에 이제 수주가 계속해서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제 북미 쪽이나 아시아도 마찬가지고 유럽 쪽도 풍력에 대한 비중은 앞으로 좀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관련주들 어떠한 좀 중장기적으로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최근에 이제 그 블라트라는 기업을 또 인수를 하게 되면서 좀 재평가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이제 그 블라트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해상풍력 중에서도 하부 구조물을 이제 생산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이제 해상풍력 시장은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데 오히려 이 하부 구조물에 대한 생산은 굉장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즉 이제 수요는 늘어나고 있는데 공급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생산량을 많이 늘릴 수밖에 없다라는 점. 결국에 이런 부분들이 어떠한 CS윈드의 실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봤을 때 매출 성장에 좀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CS윈드 같은 경우에도 그 굉장히 좀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분명한 좀 과대낙폭 구간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일단 기업 자체는 좋은데 최근에 이제 시장에 대한 하방 압력을 너무 크게 받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지금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어제 종가에 이제 49,500원 이하대에 좀 마감이 됐는데 49,500원 이하에서 좀 담아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이제 좀 중장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 한 65,000원까지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나솔루션은 좀 부진한 실적 발표하고 나서 오히려 주가가 반등하던데 CS윈드 어떨지 궁금하네요. 목표가 65,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강원랜드와 CS윈드 저희가 말씀해 주셨고요. 이외에 또 우리가 오늘 공략해 볼 만한 종목 어떤 거 있을까요? 네, 제가 아까 이제 오전장에서 좀 말씀드렸는데 그 한국콜마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콜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또 화장품 업계에서 최근에 또 이제 굉장히 잘 나가고 있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올해 이제 또 사상 최대 실적이 또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실적적인 부분에서도 좀 손색이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3분기 실적도 굉장히 좋게 나왔었고요. 그리고 올해 전체 매출액을 보더라도 이제 무려 또 2조 원대를 달성을
발생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그 영업이익도 이제 전년 대비했을 때 무려 한 2배가량 또 증가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화장품 업계를 보게 되면은 사실상 지금 어떤 불황과 호황이 좀 갈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특히 뭐 LG 생활건강이나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좀 부진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제 코스맥스라든지 이제 한국콜마 같은 경우에는 그 불황 속에서도 이제 호황기를 좀 맞이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배경에는 이제 인디 브랜드에 대한 수요가 좀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제 경기가 호황기 때는 어느 제품이든지 대부분 좀 잘 팔리는 편이지만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이제 좀 극명하게 나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 완전히 비싼 제품들이 많이 좀 선호가 된다라든지, 아니면 뭐 가격 대비 품질이 좋은 이런 가성비가 좋은 제품들이 좀 인기가 많기 때문에 최근에 이런 이제 인디 브랜드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중국 시장에서의 어떤 강한 턴어라운드도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 최근 이제 중국 경제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이제 법인에서 좀 매출액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무석법인 매출을 좀 보게 되면은 이제 2020년도엔 400억 원대에 불과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한 1,700억 원대까지 또 급격하게 늘어날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국내뿐만이 아니라 지금 해외 부분에서도 좀 고성장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중장기적 모멘텀이 될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여전히 이제 기대 실적 대비해서 PER 단 14배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뭐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사실 그 장기 실적 부진이 예상되는 종목보다는 그 안에서도 호황을 이루고 있고 미래 가치가 높은 기업들을 좀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화장품주 역시도 이제 그런 업종에 좀 속하기 때문에 좀 중장기적 관점에서도 손색이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종가 같은 경우에 54,200원대에 이제 마감이 됐는데요. 54,200원 이하대에서 분할로 좀 담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조금 중장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 65,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이제 45,000원 이하대까지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콜마 주가 하락장에서 밀리지 않고 버텨줬는데 목표가 전고점을 넘어선 65,000원까지 보고 계십니다. 참고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자세한 종목들에 대한 진단을 들어봤고요. 스탁솔루션 이슬리 대표 수고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